자, 오늘도 아이를 만나봤고요. 자, 아이에 대한 피드백이 좀 들어가는 컨텐츠를 대하실 때 어머니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주변에 내가 이 아이를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어머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마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응원의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어머님이 주신 사연부터 보고 아이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는 17개월 때 뇌성마비,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 몸이 살짝 불편할 뿐이에요. 전혀 뭐 다른 아이가 다를 바는 없는 아이입니다. 만성 축농증, 두통 등 몸의 불균형으로 오는 각종 질환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 외에 산만함, 분노 조절, 성격적인 면에 대해서 엄마는 문제라고 느끼고 계세요. 작년에 검사를 받았었는데 ADHD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약 복용을 권유받는 수준까지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더하고 있다. 그 다음은 게임 문제인데, 게임을 하면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괴로워합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조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보시는 거죠.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자야 하고 혼자 잠들어 보라고 시도 여러 번 해봤는데 온몸이 간지럽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질 못해요. 겨우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 나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10분마다 와서 문을 두들겨서 결국 잠을 잘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아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지,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부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사연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먼저 VCR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아? 네. 여기는 이제 미래인데요. 외계인들을 가둬서 팩트로 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 상상력이 굉장히 기발하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연과는 달리 너무 침착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이들이 공간과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을 잘 이루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와 라포 형성을 시도해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원래 선생님 불을 할 때 불로 되게 잘하거든. 너는 누구로 제일 잘해? 불을. 불? 진짜? 선생님 똑같네. 샷건? 빡! 불을 불. 굉장히 대화 매너도 좋았고, 이게 모자이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겠죠? 잘생겼어요. 혹시 좋아하는 게임 있나? 슬램덩크 좋아해요. 슬램덩크?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야? 송태섭이요. 송태섭? 네. 네, 송태섭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야? 빠르면서 이제 걔도 작잖아요. 그리고 또 어. 키가 작는데 거기서 이제 빨리 피하고 킬도 엄청 잘해요. 되게 잘하고. 강백호는 어떻게 생각해? 풀네기 조금 좋군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정대만, 서태웅, 강백호 이런 주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최애 캐릭터가 이제 송태섭이다. 빠르고 키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게임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 저는 일단 요즘 책에 너무 빠져 있어요. 책? 네. 무슨 책? 그 워리어스라는 책인데 어. 이제 고양이들이 있던 숲에서 거기서 부족일까지 이제 싸우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고양이 부족 간의 전쟁이구만. 네. 저는 그 중에서 크로우페더라는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떤 점이 제일 좋아? 까칠한. 까치? 그 까칠한 엄청 빨라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나오는 건 송태섭과 크로우페더.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래시라는 히어로를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 셋 캐릭터의 공통점은 첫 번째, 빠르다라는 거고요. 몸집이 작은 열등감을 극복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마음속에는 자신이 부족한 신체 능력, 그거에 대한 당연한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야? 제일 주인공은 멤버커라는 애예요. 근데 걔는 별로 안 좋아해? 네, 왜? 좋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뭔가
마음에 안 든대. 뭐 컸지 모르겠는데 좀 이 아쉬움이 있구나. 네, 그런 거. 아,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약간 서태웅 같아? 서태웅 같아요. 워리어스의 주인공 브람 크로우는 조심스럽고 헌신적이며 도덕적이라고 묘사됩니다. 친절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예쁘게 얘기할 수 없고 올바른 행동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만들고 싶어요. 아, 싹둑 잘라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그런 칼로 한번 잘라볼까? 이 친구를. 자, 어머님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핵심이 어떤 순간에도 청개구리의 행동을 한다. 누구의 지시도 따르질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정말 모든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칼을 조금 넣어줘야 돼. 오케이. 칼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희망이죠. 아이가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조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엄마와 있는 상황에선 아이가 조절을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주말에 이랑 좀 싸워서 속상하시다 그러더라고. 에? 싸웠어? 엄마? 조금 싸워. 그래?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금요일 때는 조금 이제 싸움이 크게 났었어요. 게임 5분이 없어졌어서 없어졌다 하면서 갑자기 화가 불이 난 거예요. 왜 없어졌어? 왜냐면 제가 이제 또 나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조절하지 않고 엄마를 좀 힘들게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엄마한테 엄마 진짜 멍청이 좀 행동 좀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엄마가 휘말려서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고 엄마가 오늘 아빠 집에서 자라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또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하고 아빠 집에서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나쁜 기분이. 그래서 엄마는 스트레스만 주는 존재라고 또 해버렸고 이게 서로 애증의 관계가 쌓여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만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엄마는 잘해주는 것 같아? 네. 그럼 왜 자꾸 싸우는 것 같아? 그냥 갑자기 그냥 올라와요. 갑자기 화가 막 확 올라와?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정말 밉다 싫다 뭐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화가 나는데 조절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의 상당수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과한 존중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아이를 굉장히 온정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10년을 헌신하듯이 케어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사랑과 존중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의 조절조차도 엄마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다. 선생님도 가끔씩 화가 되게 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가까운 사람들도 나한테 되게 실망을 할 때가 있더라고. 알고 있잖아, 지금 갑자기 올라온다라는 걸.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건 대단한 거거든. 대부분 아이들은 그걸 몰라. 너는 그걸 알고 있잖아. 선생님 했을 때 너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 사랑하지? 엄마 진짜 좋지? 그렇게 못 참는 게 엄마한테 진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조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저는 게임 시간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18,000인가? 아 진짜? 네. 너 18,000이라고 트로피가? 네. 제가 이 게임을 좀 해보니까 10,000개 이상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창 발달이 되어야 되는 시기에 게임을 많이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이 전전도역,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화를 할 때 계속 건들건들 한다거나 못한 진짜 무서운 애가 나타났어.
좀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게임 시간을 줄이고 오프라인에서 몸을 쓰듯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표현하고 달성하는 작은 자아 실현이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커 나갈 때 저는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한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이 문제는 어머님 혼자 탈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종종 엄마한테 당신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 몸이 무너지면서까지도 아이한테 올인하지 마. 그건 옳지 않아가 아버님의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잘못, 당신만 아니었으면 아이는 잘 자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10년간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모든 걸 놓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걸요. 아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나의 그 노력을 부정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럼 너희들끼리 해. 그냥 나는 빠질게 라는 마음이 절로 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일단 누군가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평가하기 전에 당신 너무 노력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어, 이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이 있어요. 어머님 노력은 절대로 의미 없지 않았어요. 10년간 엄마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은 좀 길었는데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애착과 사랑만이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